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이 아세안은 다른 나라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개막연설을 통해 아세안은 경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국제법을 일관되게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아세안의 단합과 결속, 아세안 중심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세안 파트너들의 진정한 노력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아세안의 평화를 강조했지만 이날 EAS 외교장관 회의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얀마 사태, 남중국해 문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등 잇따라 불거진 외교 안보 이슈 속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외교수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나 중국 해커그룹이 미국 정부 기관 등의 이메일 계정에 침입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왕이 위원은 미국은 중국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왕이 위원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나 양자 회담을 갖고 세계 다극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지난 12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에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발사 하루 만에 신속하게 발표되었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성명을 낸 아세안 국가는 자국 정치 상황으로 불참한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입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전날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특히 아세안 주도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진 행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의 회원국으로서 북한 역시 헌신을 약속한 영내 평화와 안보, 안정 증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해 관련 당사국 간의 평화적 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준수와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과 같은 아세안 주도 플랫폼의 활용을 포함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그간 아세안은 국제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특정 이슈에 대한 책임을 한쪽에 돌리기보단 양측의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입장을 주로 취해왔음에도 이번 성명에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이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성명에 대해 북한에 대해 달라진 아세안의 기류를 읽을 수 있는 방증으로 봤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세안에는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외교 행사 기간 중 하나라며 이 와중에 북한이 도발한 것에 대해 아세안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4.5세대급 전투기 KF-21의 부채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1일 조코위 대통령은 서부 자바 수메당 지역에서 치숨다우 유료도로 개통식에 참석해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의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상태에 대해 물을 것이라며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한국 파트너에 대한 자금 조달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KF-21 사업 현황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당시 논의된 것은 국방산업 발전과 협력 문제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KF-X 사업 현황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나중에 재무부 장관에게 어떤 상태인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잔액 납부 계획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라보어 국방장관도 이달 초 할림 페르다나쿠수마 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KF-21 분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재무부와 조율 중으로 가까운 시일 내 분담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그동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연체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연체금과 비슷한 규모로 구매하는 등 자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줄키플리 하산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열린 한국,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이상덕주 인도네시아 대사와 이영택 아세안 권역본부장도 참석하였습니다. 무역부 장관은 이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총 교역량이 한국, 베트남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면서 양국 무역 증진을 희망하고 있다며 현대 자동차의 투자가 인도네시아 전기차 수출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한국, 인도네시아 총 교역액은 245억 4천만 달러로 한국, 베트남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어 현대 자동차를 예로 들어 현지 투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현지 자동차 산업 발전에 대한 현대 자동차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현대 전기차 핵심 수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관은 현대차가 인도네시아를 원동력으로 아세안 전기차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현대 자동차의 전기차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어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전기차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노동력뿐 아니라 거대한 소비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1인당 GDP는 4,350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중산층 소비 구매력 증가, 도로 인프라 개발, 세계 최대 니켈 매장량 등 3가지 요소가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신흥 전기차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는 AI 신호등을 도입해 교통체증 완화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교통국은 구글과 협력하여 도시 전역에 20개의 AI 기반 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신호등은 통과하는 차량의 수와 신호등에서 다른 신호등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여 최적의 녹색 신호등 시간을 분석하는 데 AI를 사용합니다. 자카르타 교통국은 AI 신호등이 교통체증 완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I 신호등은 혼잡한 도로 구간에 더 긴 녹색 신호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차량을 인식하여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AI 신호등을 설치한 지역에서는 교통체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자카르타 서부에 있는 캬이타파 교차로에서는 AI 신호등 설치 후 교통체증이 30% 줄었다고 합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AI 신호등을 도입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카르타 주정부는 AI 신호등 외에도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주지사 대행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도시 전역의 유턴도로 32곳을 폐쇄하도록 지시했으며 아침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민간 직원들에게 오전 8시와 10시 2가지 시간으로 아침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교통 전문가들은 AI 신호등과 같은 교통공학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자카르타와 위성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발리가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0의 관광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와이안 코스터 발리 주지사는 전날 주의회에서 발리 지역 문화와 환경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15만 루피아 또는 미화 $10의 관광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세는 해외나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발리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부과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리 정부는 관광세 수입을 발리 지역 관광 인프라 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최대 관광지 발리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관광객이 늘면서 작년에만 200만 명 이상이 발리를 찾았고 올해는 약 500만 명의 관광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쓰레기도 늘어나고 각종 인프라 시설도 부족해지면서 결국 관광세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코스터 주지사는 관광세를 부과하면 관광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관광세를 발리의 문화와 환경을 위해 사용하면 더 나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덜란드의 맥주 그룹 하이네켄의 산하기업인 인도네시아 최대 맥주 제조사 멀티 빈땅 인도네시아는 하이네켄 아시아 퍼시픽과 타이거 맥주의 인도네시아 제조 판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참고로 타이거 맥주는 싱가포르의 상징적인 맥주로 1932년부터 제조 및 판매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맥주 중 하나입니다. 타이거 맥주는 밝은 황금색을 띠고 5%의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있으며 호비 향을 강조한 시트러스 계열의 맥주로 깔끔하고 상쾌한 맛이 특징입니다. 이번 라이센스 계약 기간은 2023년 6월 30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멀티 빈땅이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타이거 맥주의 매출액 중 일부를 로열티로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멀티 빈땅의 올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7,400억 루피아이며 순이익은 1% 증가한 2,039억 루피아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